리믹스 재상장, 크레딧 코인까지 업비트를 상장한 가운데 반등세에 엄청나게 좋은 알트들 어떤 식으로 될지 산타랠리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크레딧 코인이 원화로 직상장을 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는 원화로서의 직상장은 향후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무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관심 코인에는 등록을 해두셔야 된다. 그러나 지금 들어가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크레딧 코인이 뭐 펌핑하면 펌핑할수록 우리는 크레딧 코인을 단타를 칠 게 아니고 이 이외의 코인들 중에 빠졌던 코인들, 왜냐면 이걸 단타를 치러 들어갈 거거든요. 못 참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떨어지면 조금 담는 쪽으로 가는 전략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왜 관심을 둬야 되냐면 업비트에서 앞으로 원화로 직상장을 하는 건 업비트에서 주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BTC 마켓보다는 원화 마켓이 훨씬 더 거래량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높은 곳을 한 번에 직상장을 시킨다는 건 여기서밖에 거래가 안 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거래 대금을 쭉 빨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항상 얘는 상장을 하게 되면 아비트럼이죠. 아비트럼도 보면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졌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앱토스도 똑같고요. 수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세이도 그렇죠. 세이도 원화에 바로 상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잘 보셔야 되고요. 정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거는 좀 더 주목해야 된다. 지켜보고 해야 된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또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 시그널 드릴 테니까요. 항상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우리가 업비트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도 눌림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여기서 영상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 2차 하락에 대한 말씀 드렸죠. 바로 반등하거나 아니면 2차 하락 오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2차 하락이 왔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더 주우셨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겠고요. 만약 대응을 잘 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잘 하면 되니까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이 비트코인의 반등과 알트를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상황에서 특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긴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봉을 보게 되더라도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살짝 주면서 이렇게 주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고, 이 도미넌스가 반등을 할 때는 비트코인이 반등에 대한 되돌림을 살짝 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잘 봐야 되냐면, 자, 과거 차트를 볼 때 2021년만 봐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의 고점이 이 4월 12일에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5월 6일인가 8일날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보통 고점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비트코인에 대한 고점은 여긴데 눌렸어요. 그리고 이때도 같이 알트도 같이 빠졌죠. 근데 비트가 반등하면서 알트가 더 많이 반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부처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약간 비슷하게 보는 게 뭐냐면, 지금도 보면 주봉에서의 이 눌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알트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비트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알트가 더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43,000 정도 간 다음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가서 한 45,000에서 48,000 정도까지 찍고 떨어지거나. 그럼 이 과정에서는 비트보다는 알트가 더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를 일단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아직 제대로 안 올랐어요. 요게 아직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를 보면요, 자 보시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보시면 일봉도 보시면요, 계속 얘가 이 부근에서 반등은 하고 있는데 계속 눌림을 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직 얘가 여기서 기를 모은 다음에 여러분들 알트장이 갑자기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차트들이 안 가면서 왜 비트만 가지 하다 갑자기 이렇게 알트장이 이번에 왔잖아요. 그것처럼 이더리움도 역시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진짜 가야 상승장이 끝나겠구나. 단기 상승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한 사이클의 끝이 아니고. 그래서 미니 불장이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얘네가 가야 되고, 난 뭐 리플이나 이런 애들도 결국은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려면 아직 시간적인 부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알트들이 조금 더 오르고 비트도 한 번 더 고점을 찍어주면서 한 48 정도나 52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냐. 한 45, 48, 52 정도 그 정도 안에서는 가준 다음에 떨어지면은 제일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금 비중 늘려놨던 거 제가 어제 리테스트 나오거나 하면 다시 여러분들이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알트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알트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멤버십에서는 계속 대응을 해드렸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확한 현금 비중이라든지 뭐 브리핑 시황이라든지 김프,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드리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물방 역시도 이렇게 롱을 냈죠. 여기도 보면은 롱을 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롱을 냈고, 요때 롱에 한번 손절이 났는데 그 이전에 그쵸, 요거 또 롱을 또 냈고, 그 다음에 여기 숏도 다 타겟을 갔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숏, 롱 위주로 냈고 결국 반등을 잘 먹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손절이 좀 나더라도, 선물하시는 분들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배율을 좀 낮추고 손절이 좀 나더라도 내가 손절 나고 그 다음에도 롱을 탔을 때 한 번에 추세를 먹으면 그걸 가지고 복구, 수익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0, 48,000, 뭐 52,000 이런 곳에서는 매우 위험해졌다 이제는. 왜냐면 알트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알트들은 마지막에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시그널이 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더 간 다음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좀 큰 조정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제가 계속 방송이나 영상으로 그리고 텔레그램 시황으로도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끝나면 아마 산타랠리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좋은 무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1월 달에 그 ETF가 저는 오히려 그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ETF 승인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반려가 되거나 거절이 돼서 갑자기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거절이 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 악재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2달 정도 빠지지 않을까? 1달 반에서 2달 정도? 그렇게 빠지게 되면 월봉상으로도 조정이 괜찮은 거죠. 왜냐면 지금 4달 동안 올랐기 때문에 보통 얘가 한 4달 정도 오르면, 이것도 보시면 한 4달 오르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4달 정도 조정이 왔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맨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정이 좀 짧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의 조정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 조정 이후에는 여러분들 다시 장투라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제가 장투 영상도 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장투 영상을 제작 안 하는 이유는 2달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 또 괜히 또 피해자가 생길까봐, 뭐 피해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괜히 고점에서 장투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방송도 마찬가지로 영상이나 방송에서도 이럴 때 오히려 오르니까 장투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들고 가면 더 좋은 수익을 거두니까, 그걸 봤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항상 그게 반대로 돼요. 그래서 조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조금만 내려가니까 다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장투를 어떻게 해요? 한 2달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빠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제가 겁을 내더라도 자신있게 장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때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 재상장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C2C 크레딧코인에 대한 말들은 제가 다 했는데, 한 가지가 좋은 게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SBI가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하고 신기술 공동 투자를 추진해서 일본 스타트업 투자 포함됐다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영상, 방송, 시도 때도 없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이 나와야 되냐면 아스타랑 오아시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SBI가 7%인가 8%를 소유하고 있는 리플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보시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만 검토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크나 실물 자산으로 가능성이 좁혀지고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함정이에요. 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코인이랑 이런 재료들이 밀접하게 링크가 돼서 오른 적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 챗GPT 때문에 뭐가 왔나요? 코인에 AI 메타 왔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아람코 메타가 온단 말이에요. 아람코 메타가 굳이 얘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항상 이 투자라는 건 기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피셜보다도 기대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장투를 하긴 좀 아까 말씀한 대로 또 그랬지만 좀 빠지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면 그때는 일본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역시 리플도 굉장히 수혜를 입을 거다. 근데 당장 리플에 대한 말은 좀 아끼는 것이 이런 재료들이 많이 나와도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 게 리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감당 가능한 그릇 정도로만 만약에 리플을 산다 그러면 저는 아주 좋은 코인이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항상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리플을 감당 가능한 정도로만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리플릭스까지도 엄청나게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말을 지키는 형태로 투자를 하지 이러면 저도 잃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만 뭐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조정이 좀 크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거 가정에서 반감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ETF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반감기라든지 ETF라든지 재료가 없으면 오히려 그때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블랙록 이슈 때처럼 그런 게 나오면 금방 들어 올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이 오면 그땐 기회예요. 겁낼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냐?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ETF가 딱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지켜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데드라인 전에 언제든지 지금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데드라인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ETF가 되면서 사람들이 잡지도 못하게 겁에 질려 있을 때 나오는 패턴이 그동안 이런 데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ETF라는 게 피날레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먼저 온다면 그러면 ETF는 정말 좋은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 재료의 효과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알트가 여전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알트가. 그래서 알트가 이렇게 장이 오른 다음에 피날레가 제가 온다 그랬죠. 단기 피날레. 그럼 얘도 이렇게 조정이 올 거잖아요. 항상 그 리테스트라는 걸 해요. 보시면 이게 뚫는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쭉쭉쭉 가면 좋겠지만 이런 게 한번 나와주고 난 다음에 간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아마 2달 동안 떨어진다든지 1달 동안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해서 지지를 잘 받고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하락장 랠리 행동이다. 하락 조심해라 그러는데 약간 비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좀 보면 김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주말에 영상을 또 올릴 건데요. 요번에 상승장이 정말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게 역시 김프겠죠. 그리고 빗썸이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업비트도 이거에 대항해서 뭔가를 또 하겠죠. 그러다 보면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우리가 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산업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항상 투기 수요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항상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뜹니다. 정말 안 좋은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2023년 12월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예요. 다만 정말 상승장의 고점이 되고 그럴 때는 이게 진짜 엄청 끼겠죠, 프리미엄이. 그때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프리미엄은 안고 가는 거다. 우리의 강세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상승장 초입 그리고 중반 후반까지는 맞는데 극후반에는 그게 새로운 이론, 하이먼 민스키의 고점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이론과 같을 겁니다. 2017년에도 그랬고요. 2021년에도 제가 그래서 한 30, 40%까지 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경험적 추론을 했는데 약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 약했던 게 이번에는 크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도 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계속 SEC하고 현물 ETF 판매 방안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래소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그리고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이 정말 낮아졌어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이낸스를 죽이기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의 상승장에 국내 거래소에 올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참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설거지를 다 해주는 곳이다라는 그런 씁쓸함이 있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12월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니까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기대하세요. 근데 두 달은 조심할 때가 됐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아니고 그 전반적인 플로우를 계속 설명해 드릴 거고 매일매일 영상 올리니까 항상 뭘 해야 된다 그랬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이게 언제 올라오는지 모르고 언제 올렸는지도 모르니까 내용을 늦게 쫓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하려면 여러분들의 조회수, 여러분들의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더 열심히 올리고 더 자주 올릴 거니까요. 자, 그리고 2030년 글로벌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장, 게임 시장이죠. 6천억 달러 규모로 될 거다. 앞으로의 게임이 다 웹3로 변환이 될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게임 메타가 오겠죠. 지금도 게임 메타가 좀 좋기는 한데 이게 나중에 2025년이 되면 2024년 뭐 후반이 되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SEC가 여전히 바이낸스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확실히 죽여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런 거 보면은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왜냐면 바이낸스가 계속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고 계속 뭔가 좀 대항하려는 스탠스를 취했으면 더 큰 걸 할 건데 뭐 벌금도 납부하고 수사도 받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까지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점유율을 좀 뺏긴 다음에 코인베이스한테 주고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한 3등 정도의 포지션을 하겠다 혹은 2등 정도의 포지션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바이낸스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위험한 부분이 좀 한결 덜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코인베이스에 입금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겁낼 거 없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선물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좀 디테일한 관점, 실시간 관점을 좀 얻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손절하는 것들까지도 얻고 싶으신 분들은 현물방의 경우는 유튜브 멤버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선물방의 경우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